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서 한비자의 용인 지혜, 사람이 곧 자산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보면 한비자가 비난한 사람 중에는 비실용적 인간, 예를 들면 위아설을 내가 최고다, 나의 생명이 최고다라고 주장했던 위아설의 양주라든가 겸해설을 주장했던 묵적, 그 다음에 화초나 포고 같은 이런 그 은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덕망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명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재로 등용하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맹자 또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양주 묵적을 비난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부무군, 양주가 주장했던 위아설, 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무군, 군주는 눈 안에 없는 이러한 사상, 그 다음에 묵적이 주장했던 겸해설, 나의 아버지든 남의 아버지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가 차이가 없는 부모가 없는 이러한 사상들은 말 그대로 금수와 같다, 짐승과 같은 그러한 논리다라고 맹자가 맹비난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한비자가 과연 이러한 비실용적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였던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로 지었던 책 중에 하나가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부터 위대한 것으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러면 기업의 성공 여부는 바로 인재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옛말,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라는 옛말은 틀렸어. 이제 틀렸다 이거죠. 틀렸고 적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이미 한비자는 2300년 전에 하고 있는 거죠. 한비자가 얘기합니다. 금유 어차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유인,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의롭게 여긴다. 무엇을 의롭게 여기느냐 하면은 불입위성이야. 그러니까 위험한 성에 들어가는, 전쟁에서 위험한 성에 진격해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롭게 여기고, 군녀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부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불이 천하대리, 천하에 큰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역기경일모, 그 자기 정강이의 다리 털 하나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뜻이죠. 세주, 일반 세속의 군주들은 필종, 반드시 쫓아가서 예를 다하여 공경히 모시고, 귀기지, 그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고기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이위 경물중생지사, 경물중생, 사물 또는 밖에 어떤 유혹, 재산, 명예 이런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생명을 중시하는 그러한 선비라고 공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학편에 나오는 한비자 현학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한비자는 말로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의 명예만을 위해서 그럴듯한 유세를 펼치는 그러한 학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에서도 우리 정치가나 아니면 행정가나
할 거 없이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죠.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 자기 명예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경물중생지사, 이게 바로 위야설이죠. 위야설.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야,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양주가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발일모이 리천하, 털 하나를 뽑아서 리천하, 천하를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불이야. 나는 하지 않겠다. 한 것이 바로 위야설이었죠. 한비자는 그러한 사람은 쓸모없는 변설과 공허한 명성만 가지고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 비실용적 사람들을 발탁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복리에 저해가 된다,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용적 인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비자는 그래서 팔설이라는 편에서 8가지 아주 법치에 어긋나는 인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오랜 친구라 해가지고 규범이나 법규를 어기고 사사로이 행동하는 사람. 법을 저 뒤에 놓고 오랜 친구라, 자기가 잘 아는 친구라 해서 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기라고 했어요. 불기라고 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 자기가 어떤 공정한 위치에서 일해야 될 직위에 있으면서 그 사사로운 정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불기라고 했습니다. 불기의 사람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공의 재물을 마치 제 것인 양 나누어 주는 사람. 요즘도 있죠. 얼마씩 전 국민한테 나눠줍시다. 그거 자기 거 아니잖아요. 자기 돈으로 다 나눠준다 그러면은 얘기가 되는데 자기 거 아니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을 인자로운 사람인 척하는 사람, 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복록은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의 명성만 중히 여기는 사람, 군자라고요. 군자적 타입, 명성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루기 힘들죠. 법을 굽힌다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라도 자기가 친한 사람에게 곡진하게 대하는 사람, 윗사람이 또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실은 이게 범법 행위인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행하는 사람들, 이 편파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행,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한 편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유행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비자는. 그 다음에 관직을 버리고 아까 은자들처럼 군주를 모시기 싫다 해서 백이 숙제처럼 수양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관직을 버리고 사귀는 무리의 총애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거 유협,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 윗사람을 피하는 사람. 조금 전에 의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협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자기 붕당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윗사람을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 수양산에 들어간 백이숙제도 그렇고, 포고 화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고한 사람이다. 고라는 것은 고고하고 오만방자한 고고한 사람이다 해서 6번째 불의로 얘기를 했고, 7번째 불의라는 것은 독불장군 있죠. 우리가 조직에 보면 항상 지가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윗사람이 얘기하고 어떤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강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강제 독불장군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다음 8번째가 은혜를 베풀어. 은혜를 여러 사람들한테 자기가 나름대로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사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 무리를 모으는 사람들. 등민, 사람들의 군중을 모으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 많죠. 등민, 이런 사람들을 법치에 어긋나는 8가지 인간상으로 한비자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보면 불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리로서 간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다. 불기자는 리유간이라 관리로서 간사한 짓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인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공공의 재물을 자기인 것 양 나눠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인자는 공재 손야라, 공공재산을 손상시키는 자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군자인 척하는 사람, 부리기 어려워. 군자는 민난사라, 굉장히 한편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유행, 법과 제도를, 유행이라는 것은 자기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법제도를 회하는 사람이다. 법제도를 훼손시키는 사람이다. 유협, 관직을 등한시하고 자기 그 의협심만 일깨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직을 굉장히 광이라는 것은 헛것으로 보는 사람, 아주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왜 함께 가기가 어려울까요? 한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재를 제대로, 인재와 사람과 신하와 군주의 관계는 고용관계인데, 고용관계는 계약관계라고 얘기했죠. 계약관계이면서, 계약이라는 것은 이익을 주고 이익을 받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관직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관직이나 녹봉 가지고 유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오, 자기만 고고한 사람, 남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민불사, 사람들을 섬기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섬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7번째가 강계, 독불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명령을 실행하지 않는 자야. 영불행자, 명령이 먹혀들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한 버스에, 한 배에 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등민, 자기의 어떤 붕당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력을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군주를 고립시킬 수 있다. 물론 요즘은 부하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해서 그것이 결국은 상사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당시에는 군주 중심제였기 때문에 한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민자는 밑에서 살살살살 자기 붕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군주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8가지 인간상, 이 8설, 8가지 인간상, 이 8자, 8가지 유형은 필부지사예라, 일반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사사로운 명예가 될 수 있지만, 인주, 사람의 군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대패라, 커다란 폐악이다, 이거 커다란 방해꾼들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한비자는 이러한 사람들은 비실용적 인간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비자는 인재를, 어떤 사람들을 인재라고 봤느냐 그러면 실용적 인재와 더불어 현능한 인재를 중시했다. 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질다, 그다음 지혜롭다, 인품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죠.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공적을 참작하여 장록을 주고, 그죠? 우리 현명하다 그러면 공적이 있어야 장록을 주죠. 그다음에 능력을 가늠하여 일을 맡김으로 추천되는 자는 반드시 현명하고 쓰이는 자는 반드시 유능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해야 되고 유능하여야 한다. 현명하고 유능한 인사가 나아가게 된다면 권문세가의 청탁은 멈출 것이다. 자, 한비자가 실용적 인재, 현능한 인재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세습돼 오던 귀족제도에 의해서 능력이 없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자리만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녹봉을 받고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신사대부들은 오히려 배척당하는 그러한 세태들을 고쳐보고자 하는 하나의
인재관이었죠.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 사문지청 그 당시에 엄청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권문세가들의 어떤 청탁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세태를 한비자는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현능하고 실용적 인재관을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 뭐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8,000개 이상의 직위를 그 사람을 등용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직위에. 예. 근데 거기에 뭐 자천, 타천 뭐 많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재가 선정돼야 되는데 어떠한 정치적인 끈 또는 뭐 누구를 도와줬다고 캠프에서 도와줬다고 하는 그러한 연 이런 것들 때문에 자리에 가는 그 자리에 않는 이러한 우리가 사례들을 언론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지금은 뭐 귀족이 세습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귀족들이 세습되고 있는 이러한 세태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격을 갖춘 인재를 기준에 맞춰 등용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원칙으로 잡는다면 부적절한 청탁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한비자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외조설 한비자가 지은 외조설 좌하편에 보면 인재 천거 사례가 나와요. 진나라 평공은 기원전 한 6세기경에 있었는데 진나라 평공이 중모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에 현령이 없어가지고 이제 경대부였던 조무라는 사람한테 누구를 현령으로 등용하면 좋겠느냐라고 추천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무가 형백의 아들, 이 형백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천거를 합니다. 그러자 평공이 조무한테 얘기를 해요. 경대부 조무한테 아니 형백은 자네 원수 아니야? 자네 원수가 아닌가라고 묻자 답하기를 자. 사사로운 감정을 공적인 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수, 복수할 때 숫자, 사사로운 원수, 그러한 관계를 불입 공문, 공적인 문에, 공적인 일에다가 연관시킬 수가 없습니다. 야, 자,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우리가 지금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에도 뭐 야당 단독, 법 처리하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 발동하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 그다음에 협치라는 게 실종된 이러한 사항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리당략에 의해서 또는 자기 어떤 편의 어떤 주장 논리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이러한 형상,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자기의 원수라도 그가 훌륭하고 그의 말이 옳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정의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한비자로부터 얻어볼 수 있는 지혜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한 왕의 창고를 담당할 사람을 청거를 얘기했더니 제 자식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떳떳하면 제 자식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훌륭해도 선뜻 제 자식을 그 자리에 추천하겠습니다 하고 공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무라는 사람은 뭐 누가 와서 견줘봐도 그 자리에는 우리 자식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추천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인재를 추천하는 데는 외거 불피수라, 불피라는 것은 피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원수라고 해서 밖에서 추천할 때 원수라고 해서 추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추천하고, 원수라도 추천하고, 내적으로는 불피자, 자식이라 그래서 추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누가 봐도 확실하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현능하고 실용적인 인재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원수든 자식이든 추천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비자의 공정한 인재관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인재상을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창의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G그룹은 팀워크를 이루며 자율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인재 이렇게 정의를 해요. 현대자동차그룹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인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행복의 가치를 알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인재. GS그룹은 넘치는 열정과 창의적 도전으로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는 인재. 자, 이런 인재관들을 우리 인재를 뽑을 때 각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에서 보면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말들이 전부 이렇게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근데 이런 말들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묶어보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창의성 부분하고 실행 능력 부분입니다. 창의성, 창의혁신이라고 한 부분, 변화, 자율성, 창의적 도전, 앞선 생각과 실행 이런 것들이 전부 창의성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다음에 끊임없는 도전, 열정, 팀워크 이런 것들은 실행 능력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창의력과 실행 능력 이건 무엇일까요? 한비자가 얘기했던 현과 능, 그죠? 현과 능이라는 큰 인재의 큰 범주, 이러한 범주에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300년 전에 인재를 보는 관이나 지금 현대에서 보는 인재를 보는 관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현능한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비자는 말 그대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죠?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인재로 등용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바로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우리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실용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등용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끊임없는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각 기업에서 보면은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뽑아 가지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회사가 요구하는 그러한 또는 조직이 요구하는 그러한 인재로 키워나가는 그러한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 바로 이 익지 않았던 이러한 인재들을 가지다가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회사에 딱 맞는 또는 기업에 딱 맞는 또는 조직에 딱 맞는 인재를 100% 끌어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재라는 것은 본래 옷과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인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재를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필요로 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워나가는 그러한 노력, 그러한 투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